이때 당시에 삼성 단장님하고 사이가 좀 틀어졌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한국 시리즈 MVP가 조정신 들어간 건 나밖에 없을 거야. 이게 일명 KBO에서 그 유명한 빵 사건이에요. 아니 근데 뭐 경기 지고 빵 먹는 게 뭐 잘못된 건가요? 삼성에서 FA를 하지 않고 또 고향팀 롯데도 가지 않고 기아로 갑니다. 이때 상황을 조금 저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왜 기아를 가게 됐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저는 삼성에 있고 싶었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성에 못 있을 것 같으면 네. 고향팀이 롯데로 가고 싶었어요. 네. 이때 FA였잖아요. FA였죠. 네. 그래서 제가 어디 가 있었냐면 부산에 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상구 단장이 FA 신청하면 한번 보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어쨌든 뭐 저도 부산 출신이고 하니 그래서 부산에 가 있으면 연락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었어요. 그랬는데 연락이 없었고 그리고 김웅용 지금 회장님이죠. 회장님이 계시고 이재하 단장님인가? 네. 네,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계셨는데 대구 상고 준혁이 형 선배예요. 네. 근데 이제 준혁이 형이 외야를 나갔거든. 준혁이 형이 외야수를 나가면 수비를 잘 안 되니까. 네. 외야했었죠. 네. 내가 지타를 치고 네. 나는 원래 1루수인데 네. 승엽이가 1루를 지키고 있으니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타를 치고 준혁이 형이 외야를 가고 이제 그게 싫은 거야. 이 구조가. 그래서 준혁이 형을 지타로 쓰기 위해서 나한테 3년 계약을 제시를 하더라고. 그래서 보통 그때는 잘하면 4년 계약인데 이게 3년 계약을 제시를 하길래 그래서 이거는 좀 나가라는 의미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4년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삼성에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그러면 저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기아에서 온 거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삼성 단장님하고 사이가 좀 틀어졌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좀 어떤 살짝 자존심이 상한 건 있죠. 뭐 예를 들면 그 이성혁 감독하고 임창용 선수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계약을 안 해요. 시즌이 끝나면 시즌이 시작이 다 돼 가는데도 네. 이 친구들은 계약을 안 해. 네.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뭐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성엽하고 임창용은 뭐랄까 옵션이라든지 뭐 어떤 광고에 의한 뭐 이렇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이런 것들이 알아서 챙겨주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우승하고 한국 시리즈 끝내기 치고 이랬는데 연봉 협상을 하는데 내가 조정 신청을 들어갔다니까. 한국 시리즈 MVP가 조정 신청 들어간 건 나밖에 없을 거야. 야, 지금 들어봐도 네. 선뜻 이해는 안 되네요. 이해는 안 되지. 삼성의 첫 한국 시리즈 우승에 끝내기 없는 주인공인데 연봉 조정 신청 들어갔다니까. 크게 쏠 것 같은데 네. 의견이 좀 이견이 생겼고요. 반대로 앞서 말한 이승엽, 임창용 이 두 명의 선수는 약간 좀 대우를 엄청 잘해준다 이런 약간 대우를 엄청 잘해준 것도 맞고 뭐냐면 자 야구가 1월 힘들어. 자 1월 10일 날 출발이야. 1월 10일 출발인데 구단에서 자꾸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1월 10일까지 계약을 하라는 거야. 계약 안 하면은 안 데리고 간다. 아니 그런데요? 1월 7일 날 처음 만났는데 무조건 10일까지 계약을 하라고 내려왔다는 거야. 통보가.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두 친구는 안 합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두 친구는 안 한대. 왜? 나도 올해는 그렇게 말할 상황이 되지 않냐. 구단에서는 아니래. 그럼 나 마음 상하잖아. 그래서 그럼 못 합니다. 그래서 전주훈련은 갔어. 전주훈련은 가고 그래서 조정신 들어간 거야. 참 이게 내부에서나 외부에서 봤을 때 모양새는 참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모양새가 안 좋아서 이제 구단에서 조정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쨌든 합의는 해서 결론이 났는데 그렇죠. 예전에 뭐 저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대호 선수 6관왕하고 나서 연봉 조정 신청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분위기였어요. 일종의 마찰이 있었네요. 있었죠.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선수였고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좀 시야가 좁잖아요. 이거 사실 내 앞에 보이는 것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자존심이죠. 롯데 시절에도 내가 저기 타자 국가 1위, 뭐 투수 국가 1위 나오잖아요. 그거 나오면 내가 항상 맨 마지막에 했어요. 제 생각이거든요. 이게 다른 선수와 다르게 뭔가 되게 막 요목조목 디테일한 거야. 다른 선수들은 이거를 이견을 제시 안 하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선수답지 않게 굉장히 이제 이렇게 따지는 거지. 그럼 구단은 이게 피곤한 거야. 그쵸. 이런 생각도 좀 안 듭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저 박주영 위원하고 저하고 이제 기아에서 같이 했지만 기아의 전신의 혜태는 자 연봉이 뭐 2,400인데 2,400에 10% 그러면은 240만 원 오르는 건데 사람들이 야 12% 13% 계산을 못 하잖아요. 지금처럼 핸드폰 들고다니면서 바로바로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면 야 저녁에 불러 술 한잔 마시면 얘기해 야 그래 15% 줄게 그래놓고 금액은 15%가 아닌 거야. 그럼 선수들은 아 감사합니다 이러고 술 마시면서 사인을 해요. 그럼 그 다음날 보면 그 금액이 아니야. 그것도 월급 받아보고 알아. 선수들 되게 순수하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선수와 다르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정확하고 디테일하고 이러니까 아마 구단에서 싫어했죠. 싫어했다는 표현보다는 안 싫어했어. 힘들어했다. 힘들었다. 네, 그렇게 하시죠. 힘들어했다.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편하게 다루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아로 이적을 했습니다. FA로 이적을 했는데 이적 이후에 야구 인생의 첫 암흑기를 맞이를 했습니다. 근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2군도 내려가기도 하고 좀 안 좋았어요. 9년 동안에 제가 한 경기를 빠졌어요. 단 한 경기 네, 결장.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정경기입니까? 그리고 9년 동안에 한 경기를 빠졌는데 그 한 경기를 안 내보내준 사람이 김웅영 감독이에요. 왜? 방망이 안 맞는다고 더블헤더 할 때 첫 경기를 뺐어. 그래서 나가 코치한테 얘기했어. 코치님, 지 연속 경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거 나갔으면 최태원 선수 기록 내가 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막 수윙을 하면서 코치님 저 연속 경기 걸려 있는데 대타 한번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거든. 네. 근데 그 코치님이 감독님 얘기를 안 한 거야. 그래서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끊어졌고 어쨌든 간에 나는 9년 동안 한 경기 못 나가고 해서 했는데 갑자기 이제 10년 차에 뭐 계약금도 받고 대우를 받고 기아로 갔는데 네.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야구 인생이 이제 전개가 돼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고 솔직히 그때 멤버가 좋았거든. 박주영 위원도 오고 이종범 선수도 복귀하고 뭐 이래갖고 장성호 네, 성호 있었고. 장성호 뭐 일루수도 있고 그래갖고 뭐 멤버가 너무 좋았어. 그리고 뭐 진필중 선수도 영입을 했었었죠. 외국인 투수도 뭐 처음에 막 볼도 빠르고 좋아갖고 야 이제 됐다 뭐 이랬는데 김성환 감독이 하차하고 윤하호 감독이 되면서 또 윤하호 감독이 뭐 좀 신인들을 좀 쓰고 이러다 보니까 10년 만에 제가 이군을 갔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기아에서는 어떤 부분이 마영 선수를 좀 힘들게 했습니까? 성적이 안 나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제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제가 뭐 그 삼성에서 팍팍 치고 있었으면은 뭐 그냥 했겠죠. 근데 제가 좀 못한 부분도 있는데 기아에서는 성적이 안 나니까 일단 책임을 좀 물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독이 먼저 경질됐고 또 그리고 이제 제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뭔가 어떤 그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군을 갔다 와라. 이런 것도 좀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좀 거기에서도 조금 약간 선수 입장에서는 마음이 상했던 것도 있어요. 제가 야구했던 스타일은 이제 뭐 박주영 위원이 알 거지만 그냥 3번이든 4번이든 5번이든 그냥 자리 놓고 그냥 쭉 놔두면 그냥 제 할 몫을 하는 스타일인데 자꾸 이렇게 옮기는 거죠. 넣었다 뺐다 왔다 갔다 이렇게 되면서 조금 흔들렸어요. 그냥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텐션도 떨어지고 맛이 좀 갔어요. 아마 박주영 위원도 기아에서 좀 느꼈을 거예요. 기아랑 결이 좀 달랐나요? 지금 그러니까 야구했던 방식들이 각 팀마다 그 컬러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서는 뭔가 좀 이게 결이 맞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선수들하고 안 맞고 그런 건 네, 아닌데 그러니까요. 예, 네. 팀 운영이라든지 예, 선수 관리 이런 면에서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박지영 의원도 기아 와서 예전만큼 못했잖아요.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저는 좀 네. 이제 부상도 당했었죠. 그러니까 전 첫해 3할 치고 홈런 19개인가? 18개가 치고 19개는 좀 아니 근데 박지영 그때 위원의 성적이 부족하지. 근데 그렇게 하고 욕을 엄청 먹었어요. 코칭 스태프한테 매일 안 좋은 소리 듣고 막 이럴 때였으니까 뭐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네. 자, 2004년도 10월 9일 기아가 준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패배를 합니다. 근데 어떤 기자가 준피오 탈락한 순간에 후배를 시켜서 빵을 먹었다는 기사가 쓰이게 되고요. 결국 이게 큰 화제가 돼서 사람들이 범인이 누군지 막 찾게 됐어요. 이게 일명 KBO에서 그 유명한 빵 사건이에요. 아니 근데 뭐 경기 지고 빵 먹는 게 뭐 잘못된 건가요? 이때는 난리가 났었죠. 뭐 그러니까 이때 누구 하나 타겟이 필요했던 거예요. 누구 하나. 그러니까 누구 하나 성적 안 좋고 팀 분위기 안 좋은데 준피오 탈락하니까 이강인 잡듯이. 누구 하나 잡듯이 뭐. 자, 그래서 이때 언급된 선수가 야 이거 팬들 되게 좋아하시겠다. 아, 네. 언급된 선수가 빵종범, 빵재호, 빵양남, 빵누? 빵향남. 아 최양남. 네, 거기에 마지막에 빵해요. 이게 이제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내가 볼 때는 박지영 위원은 아니야. 네. 내 기억으로. 근데 제가 어. 그동안 계속 그 범인이다라고 저는 그 범인 타이틀을 달고 다녔어요. 내가 볼 때는 박지영 위원은 아닌 것 같아. 이종범하고 저하고 동기고 최양남 선수가 하나 밑에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있었냐면 이강철 감독이 있었어요. 네. 이강철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 위에서 보면은 5번째, 6번째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렇게 락카에서 앉아갖고 야 빵 가져와 이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네. 근데 솔직히 난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네. 자, 그런데 네. 아, 취재 기자들 얘기로는 빵의 형이 먹었다고 합니다. 내가 시켰다고 먹었다고. 네, 이거 먹었다고요. 이거 빵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거지. 어. 아니 난 솔직히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경기 끝나면 먹었겠지.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뭐 나만 먹었을까? 빵의 범인이네. 빵의 형이네. 난 기억이 없어. 기억이 없는데. 근데 실은 이게 그때 회자 될 때는 엄청 그게 잘못한 걸로 팬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는데 이게 박정희 의원 알지만 우리가 우리 라카 옆에 이렇게 맞아요. 식당이 있으면 네, 식당이 있었죠. 식당에 이렇게 그 약간 광주 스타일로 이렇게 뭐 찌개나 이런 거 좀 많이 해놓고 그렇게 먹고 나서 과일하고 네. 빵하고 네. 과자 이런 거는 놔두고 가잖아. 그렇죠. 놔두고 가죠. 네. 배고프면 먹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기 끝나고 와서 먹든지 아니면 선발 투수는 경기 나가기 전에 안 먹으니까 이제 던지고 내려와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대충 먹고 배고프면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끝나고 경기 끝났으니까 이제 그걸 먹었겠지. 그럼 누가 가져오라 그랬으면 그걸 가져와 갖고 그 우리 고참들 앉는 테이블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먹는 거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뭐 잘했으면은 야, 빵 먹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먹겠지만 그 상황에서는 전부 다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뭐 아씨 뭐 어떡하 이러지 뭐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앉아서 빵 먹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경기 졌어요. 졌는데 그래도 그걸 신나서 빵을 먹었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허탈하니까 원래 사람이 허에도 뭘 이렇게 집에 넣잖아. 이게 입에 뭘 넣잖아. 근데 그거를 했는데 결국은 근데 이게 정확하게 뭐가, 그 빵은 카스테라야. 그것까지 기억하세요? 롤 카스테라야, 롤 카스테라. 이런 빵이 아니야. 자, 결국은 나는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 누가 언론이 나는 이 엘로우 저널이 잘못된 거야. 타깃이 필요하고 누가 하나 마녀 사냥을 해야 되거든. 그치. 근데 그런 식으로 기사를 진짜 소설처럼 써가지고 이 분위기에서 빵을 먹어야 되겠냐라고 기사를 써서 선동을 한 그 기자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내가 빵을 먹었다고 해서 내가 트레이드 된 건가? 내가 먼저 트레이드 안 됐나? 나는 2005년. 내가 먼저 갔네. 먼저. 그러니까 결국 우리 둘이 먹은 게 된 거네. 난 안 먹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기에는 박지영 의원이 빵 가져와서 빵 먹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그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이강철 감독하고 저기 이종범하고 최양남 3명 중에 하나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그게 터줏대감인데다가 야 저기 끝났는데 야 빵이나 하고 빵이나 먹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빵 사건은 다시 한번 미궁으로 빠지는 걸로. 아니 그 준표 탈락했는데 빵 먹었다라고 그 분위기에서 빵 먹으면은 정말 안 되는 분위기인데 그렇게 했다고 뭐 기사를 써서 마녀 사냥을 했던 그 언론이나 시대 분위기가 뭐 별 상황들이 많. 근데 제가 빵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이 돼서요. 제가 빵형의 닉네임이 그래서 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좋게 미화해서 자기가 좀 그 뭐랄까 흡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미 그러니까. 장착이 됐어요. 내 몸의 일부야. 아 그리고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 다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LG로 트레이드가 됐는데 떠돌이 거포라고 불리게 됐어요. 뭐 먹튀 얘기도 나오고 뭐 떠돌이 거포 얘기 나오고 근데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2004년에 이제 처음으로 기아에서 했는데 첫 해도 감독이 2명이에요. 중간에 교체됐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윤하모 감독이 그만두고 서장 감독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감독이 3명이에요. 그래서 2년 동안 감독을 코치들은 누구 눈치를 봐요? 그리고 이제 LG로 갔는데 LG에서 저를 필요로 했던 감독은 이순철 감독이에요. 네. 이순철 감독이 불러서 갔는데 이순철 감독이 5월달에 그만둬. 야 그러면 사실은 선수 트레이드는 감독이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결국 감독이 데리고 온다는 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다는 건데 트레이드를 정작 추진했던 감독이 그만두니까 이거는 다시 실현인데요, 그럼? 근데 나도 이제 동력을 잃어서 양승호 수석 코치가 네, 양승호. 예. 양승호 수석 코치가 이제 감독 대행이 됐는데 네. 처음에는 뭐 내가 결승타 치고 그러니까 막 문자 보내고 그러더라고. 고맙다 열심히 해줘서 이러더니 그 흔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조용히 내려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FA가 4년 됐잖아요. FA가 4년 되면 보통 뭐 어떻게 보장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FA 4년 동안 한 3년 동안을 이군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야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진짜 지금 저도 딱 생각을 해보니까 FA 4년 동안 3년을 2군에 있었으면 이게 마음고생이 보통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저의 야구 인생 맨 마지막에 2008년인데 이제 2008년도에도 연봉 5천만 원에 계약을 하고 롯데로 왔는데 롯데로 와서 이제 나이가 그때 팀에 제일 많으니까 고향 팀이지만 롯데로 왔는데 로시트 감독 있을 때인데 이제 주전이 아닌 거지. 근데 여기서 실은 롯데 가기 전에 SK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김성근 감독님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요. 아 먼저 내가 김성근 감독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SK 한번 가보고 싶다고 요청을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감독님 아직 괜찮습니다. 같이 하고 싶습니다. 기회를 좀 주십시오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 기다려라 그랬는데 끝까지 전화가 안 왔어. 프론트에서 반대를 그렇지. 했다는 거예요. 반대한 거지. 그래서 내가 못 간 거야. 그래서 SK를 못 가고 롯데로 간 거야. 롯데로 가게 된 거네요. 롯데로 간 것도 뭐 롯데에서 적극적으로 온 게 아니고 내가 이제 고향팀 가서 마무리하고 싶다고 하니까 팬들이 이제 왜 안 데리고 오냐. 그래갖고 이제 막 팬들이 시끄러우니까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온 것처럼 왔어요. 와서 이제 더가웃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지명타자 자리를 두고 정보명 선수하고 지금 동해대 감독이죠. 나하고 경쟁을 하는데 팀의 제일 고참인데 어떤 게 제일 비참했냐면 정보명 선수가 타석에 있는데 나는 솔직히 내 마음은 후배인데 제가 잘하면 안 되는 거야. 같은 팀이고 롯데 같은 프랜차이즈 내 선수고 후배인데 제가 잘하면 내가 못 나가는 거야. 그래서 저 친구가 타석에 들어가는데 내 마음이 두 가지인 거야. 야, 열심히 하는데 저 치긴 쳐야 되는데 제가 잘 치면 내가 못 나가. 그러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앉아 있을 때 관둬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다. 사실 그런 마음 이제 선배들은 별로 안 갔는데 야구는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 나가니까. 못 나가니까. 그래서
어쨌든 FA가 된 이후로 정말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기회도 많이 박탈당하고 이군 생활도 많이 하고 예, 그러면서 아 이게 나이 들어서 이군은 정말 못할 짓이구나. 못하죠. 힘들죠. 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참 이때만 해도 거의 아들뻘 나이 차는 선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15살 이상 차이 나니까. 이제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이때 로이스터 감독이 마영 선수한테 은퇴를 권유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이제 그 포크볼 잘 던지는 조정훈 투수 네. 걔를 올리기 위해서 네가 좀 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화려한 은퇴식을 해줄 테니까 네. 은퇴를 해라 그러길래 제가 이제 그 또 짧은 영어로 또 대들었죠. 뭐라고요? 내가 여기서 코치하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여기서 내가 아직 그 괜찮다고 건재하다는 걸 난 보여주려고 왔다. 자, 로이스터 감독이 약간 돌려서 은퇴 권유를 한 거네요. 근데 마영 선수는 아니 돌려서 아니고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했더니 마영 선수는 다시 한번 또 본인 어필을 하신 거잖아요. 그냥 필요 없으면 내려가겠다. 그래갖고 그래서 로이스터 감독이 뭐라 했나요? 이렇게 했나요? 파이어. 그냥 You 이건 fire. 그 미국 사람들은 네. 그 영화에서 보듯이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렇죠. 의외로? 직접 표현 안 해. 의외로 굉장히 약간 이렇게 젠틀하게 얘기해요. 알겠다. 뭐 내려가 있어라. 뭐 기다리겠다. 뭐 화이팅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내려갔죠. 내려가서 나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때 한 4할 쳤어. 이군에서 이군에서. 한 4할 쳤어요. 안 부르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포기가 되잖아. 나이도 많고 39에 안 부르니까 그만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2008년에 마지막 해거든요. 2008년도에 올스타가 된 거야. 2군에 있는데 올스타가 된 거야. 그래서 펜트표로 하니까. 그래서 2008년도 동군 올스타 베스트 10이 다 롯데예요. 근데 이제 그 올스타 투표할 때 정보명이 아니고 다 나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올스타 됐어. 그래서 다른 선수들 1군에 경기하다가 다 가고 나 혼자 2군에서 올라갔어. 그래서 그 경기장이 어디냐면 문학구장이에요. 기억납니다. SK 문학구장에서 하는데 그때 제가 홈런에서 1등한 해. 그 해에 동군 올스타 감독이 김성근 감독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라인업에 내가 4번 타자예요. 근데 이대호가 있었잖아. 네. 이대호를 1번에 쓴 거야. 그래서 김성근 감독이 나를 나한테는 개인적으로 그게 은퇴 경기예요. 은퇴 경기에 나는 프로 첫 경기를 4번을 쳤고요. 프로 마지막 경기를 4번을 치고 끝냈어요. 그거를 김성 감독이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그래서 그게 마지막 경기고 올스타 경기하고 자연스럽게 다시 2군으로 들어가고 시즌이 끝나고 은퇴. 감독이나 단장이나 사장 전혀 면담 없이 그냥 통보 재계약 안 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예. 그래서 제 인생에서 그 재계약 안 합니다라는 통보를 받고 나서 한 3개월 동안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가장 힘들었던 3개월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정말, 기억에 남을 만큼 뭐 잠도 못 자고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3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때 이제 방송국에서 전화가 와서 해설을 하자 그래갖고 그래서 해설을 시작했어요. 자, 마지막 얘기를 들어보니까 냉대를 했네요. 저는 이렇게 뭐랄까 유튜브나 이런 방송이나 네. 기자 인터뷰하면 내가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구를 참 대한민국에서 좀 했다고 하는 사람 중에 가장 대우를 못 받은 선수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리고 야구를 잘했던 선수 중에 방출을 제일 많이 당한 선수가 또 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이유는 뭐 아까 뭐 박주영 의원이랑 얘기한 것처럼 뭐 잘못된 거 얘기하고 논리적으로 자꾸 예, 따지니까. 따지고 뭐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수정합시다 뭐 이런 거 뭐 로시드 감독 은퇴라 그러는데 안 한다 뭐 이러니까 싫겠죠. 당연히 그 어떤 관리자나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조직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흔히 그러니까 관리자 입장에서 관리가 쉽지 않은 거야.
이 표현이 맞을까요? 맞죠? 네. 오히려 요즘에 이렇게 마이앵 선수처럼 굉장히 스마트하게 구단과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대화를 하면 오히려 이게 외부에 마이앵 선수 굉장히 똑똑하다라는 이미지로 오히려 전파가 됐을 텐데 시대적 상황 자체가 그때는 뭔가 좀 따지면 아니야. 시대에서 지금도 좀 그런 것 같아. 내 느낌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막 이렇게 대화를 하면 좋은 쪽으로 선수들 좀 포장을 해주죠, 구단이 아무래도. 근데 예전에는 저 피곤한 아이 또 왔다 이런 식이죠. 예, 예. 그게 좀 컸던 거 같고,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이 너무 앞서가였어. 영어하고 너무 일찍 가였어. 제가 운동을 그래도 좀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론적으로 내가 잘 갖추면 내가 실기를 했으니까 이론을 잘 갖추면 나는 서로 데려가려고 할 줄 알았어요. 프로팀에서. 그래서 나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석박사를 막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론을 공부를 석사를 하고 스포츠 심리학을 학위를 다 땄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다면 서로 데려갈 줄 알았어요. 근데 보세요. 마이앵 선수가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스포츠 심리학, 석사학위, 박사학위 다 땄어요. 이거 팬들이 몰라요. 그렇죠. 많이 몰라요. 모르죠. 예. 결국은 언론에서 누가 어필해 줄 알아요. 근데 내가 원래도 박지원 위원 말대로 약간 통제가 안 되고 관리하기 힘든 그런 이미지로 돼 있는데 석박사를 따니까 구단에서 볼 때는 더 부담스러운 거야. 나는 솔직히 지금도 그냥 뭐 2군이나 3군이나 가서 어린애들 뭐 타격 코치하고 이렇게 지도하고 이런 걸 내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구단에서 볼 때는 내가 그런 거를 시키면 또 내가 막 되게 성질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전혀 그게 아닌데. 이미지 어떤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솔직히 나는 뭐 이렇게 유튜브 촬영하면 사람들이 많이 보시면 좋겠고 많이 봐야 되겠죠. 근데 보면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게 아니다. 나는 정말 야구인으로서 유니폼 입는 게 좋고 지도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정말 바닥에서부터 올라가고 싶은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의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뭐라 하냐면 나도 골프 좋아하니까 골프장에서 사람 만나고 식당에서 만나잖아요. 아유 왜 안 가세요? 자꾸 그래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건데. 아무튼 뭐 이 방송 많이 네. 보실 것 같고요. 그냥 원래 마이앵이라는 선수를 알고 있던 구단 관계자나 팬분들도 이 방송을 보면은 조금은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듭니다. 선수 시절에 금지 약물을 복용하는 스테로이드를 상습 복용한 선수들이 제법 목격이 됐는데 대부분이 이제 외국 선수였지만 국내 선수도 제법 많았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때만 해도 도핑 테스트를 거의 안 할 때고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쓰면서 한 얘기는 뭐냐면 테스트를 다 하자. 왜?